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올해 이제 책을 2권 이렇게 냈습니다.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거는 작년에 냈던 거 개정판으로 나왔고, 혹시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 경매, 공매, 부동산 매매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챕터별로. 그러니까 책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은 그래도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드릴 내용들은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물론 세제도 포함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처분했었을 때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5% 증액 제한의 의미하고 또 그 5% 증액 제한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끝에 부분에는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 하면 2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세무서에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거는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죠.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죠. 왜 그러면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요것 때문에 그러죠. 지방세 및 국세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대신에 이런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단기 또는 장기로 나눠가지고 4년, 8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해라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입장이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관할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거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과태료 아마 하반기에 이제 그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물론 그때 과태료 부과권자는 물건지 지자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는 당연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받게 됩니다. 얘랑 얘는 별개입니다. 얘랑 얘는 별개예요. 그럼 세무서에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건 뭡니까? 세무서에서 관련될 거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꼭 요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무서에는 하라는 겁니다. 왜? 목적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충실히 이행을 해라. 그동안 신고 안 했잖아요. 앞으로는 관리하겠으니까 등록을 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를 안 하면은 세금 추징이 이제 추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주관을 할 거고, 당연히 얘는 소득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는 얘랑 얘는 구별해서 이렇게 판정하셔야 됩니다. 얘는 선택사항이고 얘는 내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일 때는 의무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2가지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렌트홈으로 등록을 하는데, 내가 설령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분양받았을 경우에 분양계약 체결하고 바로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분양계약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이제 내주겠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취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전매로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3개월 남았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려갑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임대 중인 물건을 임대사업 등록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돼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미 임대가 체결돼 있는 상황이니까.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트홈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계약신고, 변경신고 다 해야 되죠. 모든 것들을 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나 말소신고까지 다 한다.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처분했었을 때는 관할 지자체가 주소지 관할이에요. 물건지가 아니고.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물건지에 합니다. 그럼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용산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등록할 때 제주도 시청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는 용산구청에 비행기 타고 와서 그때그때 해야 돼요. 관리가 직접 하려면 힘들겠죠. 그럼 렌트홈을 통해서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바로바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까 이제 지자체에 하는 거하고 세무서에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자체에 하면은 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세무서에는 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물건별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소지 관할에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물건이 여러 개면은 이 한 장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안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은 하나로만 나와요. 이 하나로만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도 하나로만 관리된다. 문제는 뭐냐면 임대주택 소재지에 따라 여기는 뭐 평택, 부평, 뭐 수지, 뭐 수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요 임대주택의 종류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같은 매입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매입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단기 임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당시에 법에서 그 임대주택의 명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13년 12월 4일까지는 매입 임대주택 요거밖에 없었어요. 명칭이. 얘는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 5일자에 준공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 이제 들어오면서 일반 매입하고 준공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5년짜리 준공공이 이제 들어오면서 10년짜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2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 임대주택법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5년, 10년 너무 길지 않느냐? 좀 줄이자 해가지고 의무임대기를 단기는 4년, 준공공은 10년으로 놓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매입임대주택 5년짜리는 지금의 단기임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라든지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오랫동안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준공공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8년 7월 17일 날 명칭을 다시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이제 포승거 평택에 있는 거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2012년도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매입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여기 수집가 한번 볼까요? 2000 여기가 18년인가요? 그러면 여기죠. 준공공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8년짜리이기 때문에 얘는 단기임대인가요? 요거구나. 단기임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 5월 달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기를 준용받죠. 그럼 준공공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의무임대 기간이 8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임대주택법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면서 의무임대 기간도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러면 5년짜리로 등록을 했는데 이때 지금 법이 이렇게 4년, 8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의무임대 기간도 이 5년짜리가 얘가 이제 단기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4년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될 때 의무임대 기간은 종전의 그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로 과태료 부과는 또 옛날 법을 또 따르진 않아요. 그거는 행위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했었을 때 그때 과태료 규정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나누면은 이제 건설 임대주택하고 매입 임대주택이 있겠죠. 두 개 다 이제 의무 임대 기간에 따라서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이유가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막아놓습니다. 어떻게 막아놓냐면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주택 임대 주고 있는 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설령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세제 혜택
안 죽게 해서 두 가지를 막아 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종부세 합산 배제고 두 번째가 다주택자 중과 배제죠. 근데 매입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막아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건설 임대주택은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 임대주택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진 거예요. 그럼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내가 지면은 이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아까 두 가지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지었다고 해서 다 건설 임대주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해야 건설 임대주택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하면 내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건설이 아닌 매입 임대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세대나 아니면 빌라를 신축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근데 나는 이 주택을 오랫동안 임대로 공할 거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내가 건설 임대주택으로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여기에 이제 건설로 기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요게 매입 임대주택이 돼가지고 종부세 합산 배제도 못 받고 다주택 중과 배제도 못 받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져가는 와중에 보유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당장 해야 될 게 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을 사용하라고 의무화 놓고 있습니다.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내가 보유를 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임대차 계약 신고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최초 신고하고 이제 변경 신고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처음에 신고하는 거, 걔가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입니다. 이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법상으로는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분부터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많이들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근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잦은 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대요. 조금 모순은 있죠. 그때부터 관리를 지자체에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언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최초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어디? 주소지가 아닌 보유하는 와중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련해서 특히 최초 신고와 관련해서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는 내가 임대 중인데 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 신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도래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10월 24일 날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가 지금 임대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이 임대 중인 이 임대차 계약도 앞으로는 신고를 하래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가 좀 범위가 확대됐다.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계약이 돼 있으면은 그것도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그때 아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도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무조건 다시 작성해서 소급해서 작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소급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대 중이었을 때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는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때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한다 할지라도 과태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는 내가 최초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게 이제 변경 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신고하느냐?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것도 보유하는 와중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계약 기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임대료 동일, 임차인 동일합니다.
그럼 무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동안은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2019년 2월 27일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돼도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래요.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안 쓰죠.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 그럼 묵시적 갱신이 있었을 때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표준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기존에 한 번이라도 신고된 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다, 신고된 게 없다. 그럴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됐죠? 무시적 갱신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임대차 계약 신고, 최초 신고, 변경 신고할 때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렌트홈에 가면은 그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임대차 계약 신고, 최초 신고나 변경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1차, 2차, 3차로 나눠져 가지고 500, 700, 1000만 원이 부과가 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미사용했을 때는 동일하게 1차, 2차, 3차로 해서 500, 700,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의 얘네들은 세트로 움직이겠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했으면 이걸 작성할 이유가 없었겠죠. 둘 중에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면 둘 중에 큰 거 똑같으니까 하나만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또 이제 그 준수를 하래요. 단기로 했었을 때는 4년, 그 다음에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하랍니다. 어디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법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세법에서 의무 임대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적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법하고는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기산해서 4년, 8년을 채워야 됩니까? 그게 늦은 날, 세무서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임대 개시 날짜고 늦은 날부터 4년, 8년을 준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2000년 6월 20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 개시일은 2000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늦은 날이니까 이날부터 4년 또는 8년을 기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의무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세법에 의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그때 의무 기간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매각했었을 때 그때가 과태료가 가장 크죠. 이거는 주택당 3천만 원씩 부과를 한대요. 상당히 센 겁니다. 주택당입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내가 뭐 8년 장기 등록을 했는데 5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10개 가구가 있다고 합시다. 3천만 원 받을까요? 3억 받을까요? 과태료가. 3천이에요? 3억이에요? 얼마 받고 싶으세요? 과태료. 3천 받아야겠죠? 왜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당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의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주택을 못 팝니까? 아니요. 팔 수는 있죠. 팔 수는 있는데 뭐가 문제죠? 과태료가 문제라는 거죠. 그럼 과태료 부과 없이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기는 방법하고 양도 허가를 받아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단기로 했습니다. 단기로 했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 옆에서 야 그거 장기로 해야 세제 혜택 많대 해가지고 이제 장기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의무 임대 기간은 그럼 어떻게 기산합니까? 만약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변경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4년짜리로 등록을 했습니다. 3년 있다. 아 이거 나 장기로 돌릴 거야 하면은 아직 단기 임대 기간이 종료가 안 됐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실제 임대 개시일 이거 아까 봤죠?
임대 기산일이죠.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꾸로 3년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됐어요. 단기 의무임대 기간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4년짜리를 했습니다. 4년짜리를 했는데 4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웠어. 5년까지 그냥 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 않고 5년째 내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때 장기로 돌렸습니다. 그럼 나는 몇 년 인정받죠? 돌린 날, 변경한 날로부터 그대로 몇 년 역산? 4년.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예전에 5년짜리였을 때 가지고 있다가 6년에서 지금 돌렸다. 그럼 몇 년 인정받아요? 5년. 5년. 그러니까 내가 종전에 갖고 있던 그 임대 의무 기간 소급해서 거기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 한번 볼까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은 2017년 7월 1일이고 실제 임대 개시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의무임대 기산은 언제부터요? 늦은 날이니까 7월 1일부터. 근데 단기로 등록을 했는데 2020년 1월 1일 날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해서 지금 4년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2017년으로 했으니까 안 넘은 상태죠. 그러니까 기산일이 그대로 요거 준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2022년 1월 1일 날 했으면은 4년이 넘었겠죠. 그러면 이 변경한 날을 역산해서 몇 년? 4년 되는 시점 2018년 1월 1일 날이 이제 기산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민간임대주택법으로 8년 장기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8년 장기 등록을 했는데 5년 있다가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양도 허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 말소 사유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럼 나 8년 안 채웠는데 과태료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어떻게 돼요? 내 의지에 따라서 멸실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8년을 채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태료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말소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증. 그러면 새로 재건축이 됐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신규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내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을 하면은 이때부터 또 8년이 기산되는 거예요. 예전에 5년 없어지는 겁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임대 기산함에 있어서. 그럼 만약 여기서 등록을 신청을 했다. 그럼 나는 이때부터 이제 8년을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세법은 또 틀려요. 세법은 아까 8년짜리 등록을 해서 5년 있다 이제 멸실이 됩니다. 멸실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아파트가 신축됐습니다. 그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임대한 5년 하고 이때 다시 임대한 3년 하고 채우면은 나는 8년 동안의 의무임대 기간은 채워져요. 세법상. 그래서 세법상 주어진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5년 채웠어요. 내가 다시 등록을 해서 3년 채웠습니다. 나 이때 주택 팝니다. 그럼 장기부의 특별공제 50% 그냥 10년 채웠다고 합시다. 이쪽에서 5년 했고 새로 신축돼가지고 등록해서 5년 채웠습니다. 그래서 총 10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채웠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70% 적용받죠? 맞죠?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5년 했습니다. 얘는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다. 왜? 새로 시작했으니까 얘는 몇 년까지 가야 돼요? 장기로 했으니까 8년 해야 되는데 5년만 하고 양도를 했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과태료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적용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양도를 넘기지 않고 부모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임대주택을 증여를 하고 싶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8년 장기 등록으로 했습니다. 5년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고 싶어 5년째.
줘도 돼요, 안 돼요? 과태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태료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내가 줄 때 양도 신고, 여기에서 양도 신고는 포괄 양도 양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 신고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넘겨주면은 의무 임대 기간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내가 5년 했던 거 그대로 승계돼서 받은 사람 3년만 더하면은 과태료 없습니다. 근데 양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도 신고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요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양도인이 누구, 양수인이 누구. 요거 하나 제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의무임대 기간이 승계가 되느냐, 그리고 더불어 과태료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령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 할지라도 넘길 수는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양도신고를 통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넘겨야만 과태료가 없다. 근데 또 세법은 또 없어요. 세법은 또 다릅니다. 그건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